자, 얼마 전에 넥스사이언스가 이런 발표를 했죠. 우리가 신사업을 하나 진출할 거다. 근데 자, 이렇게 살펴보면 자, 15일 넥스사이언스는 기존 보유 중인 강원도 토지 약 259만 평을 활용해서 산림탄소 상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넥스사이언스가 추진한 산림탄소 상세 사업은 벌기량을 연장하는 산림경영 유형인데 사업을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 흡수량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형 사업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나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넥스사이언스가 자, 이렇게 가는구나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는 또 30년간의 장기적인 계획인데 이 산림 탄소 흡수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산업 경영 계획인가와 산림 3세 사업 등록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서 내년 4월경, 그러니까 22년 4월 달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 앞으로 30년간의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탄소 흡수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 관련돼서 잘 연결이 돼 있고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자, 회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정부의 탄소 중립 선언에 부응하고 ESG 경영. 자, 여기 탄소 중립 선언에 부응하고 ESG 경영? ESG 경영이 뭐지? 어쨌거나 실천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사업에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자, 중장기적으로 봐도 산림 탄소 감축 실적을 이용 또는 판매함으로써 이윤 창출도 기대된다고 합니다. H700 관계사죠, 넥스사이언스. 자, 우리가 이 넥스사이언스의 신사업 관계에 있어서 ESG 경영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HLB나 넥스사이언스 이런 많은 종목들을 통해서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시청자들에서 ESG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아요? ESG가 뭐지? ESG 얘기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성실한 개미TV가 공부도 할 겸 ESG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자, ESG는 한 국가의 성패도 가른다고 합니다. 뭔 얘기야? 자, 이 ESG의 머리 글자를, 그러니까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 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 지속 가능한 발전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는 게 요 ESG라고 합니다. 자, ESG는 이 개별 기업을 넘어서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뭔데 한 국가의 성패까지 가른다는 걸까? 좀 더 궁금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이 ESG 경영 관리를 보면 ESG 경영 아젠다는 리스크 관리를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성장 동력 핵심 기술 개발, 연구 개발, R&D죠. 신사업 진출 및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기반이 되고 기업들은 코로나 이후의 생존과 지속 발전을 위한 전사적 ESG 경영 관리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ESG의 세부 사항을 한번 보려고 그래. ESG. 자, ESG의 첫머리 이게 환경이죠.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기후변화, 자원고갈, 물, 공해, 산림 파괴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환경 문제는 21세기 인류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죠. 진짜 대단하죠. 우리 환경오염이 된 것하고 이 탄소라든가 탄소 배출권, 친환경차로 가는 게 전부 다 환경과 관련이 있죠. 이 또 두 번째 S를 살펴보면 S, 사회는 사회 및 공동체의 영향으로 노동환경, 토착사를 포함한 지역사회, 분쟁지역, 건강 및 안전, 노사관계 및 다양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사관계 중요하죠. 항상 모든 건 다 노사들 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진 이런 기업들이 돼야 하고, 건강 및 안전, 말 그대로 산업재해 이런 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나아가야 될 굉장히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분야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에서 두 번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기업은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해 안전 환경을 핵심 가치로 인정하고 경영 관치로 정해 재해 없는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설회사 같은데 왜 이 산업재해 같은 거 많이 일어나죠. 꼭 건설회사뿐만 아니라 원전, 아니면 각종 기업들의 이 환경 파괴로 인해서 또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데 이런 위험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거죠, 기업들이. 그게 바로 ES 중에 두 번째 S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자, 이 지혜관에서 보면 지는 지배구조, 회사가 어떻게 지배되고 있는가에 관한 내용인데 경영진 보상, 뇌물 및 부패, 정치적인 로비 및 기부, 이사회의 다양성 및 구조, 세무전략. 이게 뭔 얘기냐면 세금 낼 거 깔끔하게 내고 정치적 로비 하지 말란 얘기죠. 뇌물 바쳐가면서 기업들이 크지 말란 얘기가 바로 이 지배구조에 관한 얘기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우리가 ESG에서 특히 요새 좀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환경이죠. 이건 이제 바닷속 플라스틱 사진을 제가 동화 사이언스 갖고 온 건데, 요렇게만 보이지만 사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 플라스틱 아일랜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쓰레기 섬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이 플라스틱 아일랜드가 뭐냐면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는 각각 하와이 섬 북동쪽으로 1600km 떨어진 쓰레기 섬과 일본과 하와이 섬 사이에 있는 태평양을 떠다니는 두 개의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말한다고 이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생겼다는 얘기죠. 자,
자, 플라스틱 아일랜드를 쓰레기 섬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그 크기가 웬만한 작은 규모의 섬들보다 크다고 합니다. 이게 위키백과에 가면 나와 있죠. 자, 제가 그래서 한번 이 어디지? 하고 위치를 한번 찾아서 갖고 와 봤습니다. 봤더니 자, 이처럼 쓰레기가 한 곳으로 모여 섬에 가까운 모습이 된 것은 원형 순환 해류의 바람 때문. 그러니까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이제 바닥 기류가 이렇게 돌죠. 이렇게 해류가. 자, 1950년대부터 10년마다 10배씩 증가했는데 오늘날 거대한 쓰레기 지대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북태평양 쓰레기 섬이 여기 있어요. 자, 우리나라 여기 있죠. 일본 여기 있고 요렇게 지금 있습니다. 미국도 여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태평양 쓰레기 섬이 굉장히 크게 생겼어요. 따라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도 ESG 경영을 통해서 말 그대로 환경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이거는 정말로 한 국가, 한 기업을 떠나서 한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자 이런 상황이 됩니다. 또 ESG 경영은 새로운 가치 창출도 하는데 자 ESG 경영은 리스크 관리를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SG 경영 선도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는 고객 수요가 증가하고 자본 조달 비용 감소라고 기업 이미지 개선, 기업 가치 제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 이미지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지금 많은 기업들이 보면 전부 다 일회용을 다 조금씩 이렇게 없애는 분위기죠. 이번에 제가 뉴스 하나를 봤는데 이 커피숍에서 갖고 오는 뭐 PT, 뭐 PP 이렇게 플라스틱이 종류가 꽤 많다고 그래요. 이것도 한 종류로 통일합니다. 이 한 종류로 통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나중에 재활용이 쉽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재활용하기가 어려운데 한 종류로 통일시켜 놓으면 분리수거할 일도 없고 여기 재활용 부분이 쉽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ESG 경영의 일부분을 점점 이 가치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업계도 당연히 ESG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관련 있는 제약바이오 업계 특성상 ESG 경영은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가치로 떠오르죠. 넥스사이언스가 이걸 하겠다는 얘기죠. 자, SK바이오사이언스를 보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ESG위원회 설치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6월 이사회를 개최하고 ESG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의 주요한 경영 판단 때 ESG위원회 심의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떼드렸고 삼성바이오로지 효은수도 마찬가지죠. 자, 삼성바이오로스가 지난 2월 이사회 산하에 ESG를 설치했고 6월에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처음 발간했습니다. 자, 효은수도 마찬가지로 지난 8월 ESG 경영 혁신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점차 ESG 경영에 뛰어들고 있죠. 자, 제약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제약업계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기업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ESG 경영을 통해 어필할 수 있는 바가 크고 경영진 차원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입 방안을 강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가 있는 거죠. 자, 이 얘기 이제 별개로 우리가 이제 HLB 그룹들만 살펴보니까 제가 항상 나노코박스의 긴급 승인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코박스 긴급 승인이 이제 2단계가 남았다고 합니다. 자, 베트남 윤리위원회가 나노젠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나노코박스의 임상시험 보고서를 승인했는데 베트남 언론에서 조만간 베트남에서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을 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핀포인트의 이 기사를 잠깐 가져왔습니다. 김성기 기자님의 기사인데 나노젠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 긴급 사인까지 몇 단계 남았을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만히 살펴보면 자, 베트남 윤리위원회가 나노젠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 임상 시험 보고서를 승인했는데 베트남 언론에서는 조만간 베트남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가 날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나노코박스 백신 서류가 의약품 등록 증명서 발급을 위해 자문위로 이관됐고, 자, 이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을 받기 위해서는 2단계를 더 거쳐야 됩니다. 자, 이 2단계가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 나노젠이 있던 나노코박스 유통증명서 발급을 위해 자문위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자문위는 신청서를 바탕으로 윤리위원회가 승인한 서류에 대한 검토 및 심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문위가 나노코박스 유통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이 백신은 베트남 보건부의 마지막 긴급사용 승인 대상으로 분류해서 보건부에서 승인해. 자, 그러면 바로 나노코박스 백신은 베트남에서 조건부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나노코박스 백신이 어차피 승인이 나면 우리 HLB나 HLB 제약, HLB 생명과학에도 반드시 좋은 일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주가들이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뉴스는 참고사항으로 보시고 제가 매일 살펴드리니까 어느 자리를 깨면 안 되고 위치가 어디가 중요한지도 장중에 내일 또 장 시작되는 대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